네, 오늘 전문가들 상승장 예상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보합이 2명, 하락이 3명입니다. 먼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하락장 전망하며 아바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하나마이크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기아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사영권 차장님. 자, 간밤 네. 뉴욕 증시를 보면은 FOMC 의사록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거론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참 어렵죠. 투자라는 게요. 이게 어느 장단에다가 도대체 맞춰야 되는지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은 물가가 일단은 꺾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지금 헤드라인 CPI도 또 한 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꺾이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개장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리스크 온, 즉 다시 말하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선물이라던가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코어 CPI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다. 전월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물가 자체가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일단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 우리나라의 대형주 대표주라고 하면은 반도체 쪽이 되겠죠. 특히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6조 가까이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집중이 되어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고 있지는 않아요. 거의 한 보합 정도 수준으로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한 것 같고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현대차 쪽에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들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 부품주뿐만 아니라 소형 부품주까지 기시계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코스피 쪽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대비했을 때 상승세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코스닥에 올해 들어와서 상승률이 전 세계 1위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핫한 섹터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적적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유동성 속에서도 돌아가면서 섹터별로 순환매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부품주들이 수혜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도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로 부품주의 상승이 지속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이제는 물가에서 경기 쪽으로 시각이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연준 의사록에서 이 연내 침체 가능성이 언급이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미 증시가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동안 시장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왔었던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눌림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서 반도체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시면 자동차 쪽이나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왔는데 이 자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폭 정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이 빠지거나 약세로 들어가게 된다면 시장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 2, 3일 정도 에코프로 형제들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들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뭐 새벽에 미증시가 이제 CPI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죠. 근데 그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거래가 되면서 뭐 해외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를 지금 눌림목이 나올 경우에 진입을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업종군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쪽이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자동차 쪽이나 제약 바이오 쪽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업종군들 말고도 이제 자금이 계속해서 분산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이 MLCC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MLCC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삼성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관련주인데 이 MLCC 쪽에 대한 부각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제약 바이오나 자동차 쪽에다가 좀 무게를 두면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 이외의 섹터로 자금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보는 작업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약 바이오와 자동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영권 차장님. 네, 오늘 저희 관심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방산 부문 수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폴란드 쪽에 대규모의 수주들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K방산의 프리미엄 자체가 예전과는 위상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한 전방위적으로 4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를 해놓은 것으로 파악들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주력인 K2 전차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1차 인도를 폴란드 쪽으로 180대 규모로 했습니다. 사상 첫 항공형 전차 수출이 됐고요. 4조 5천억 규모의 수출이었습니다. 이 실행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폴란드형 K2 전차의 공계약 협상 준비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까지 체결이 됐고요. 폴란드 추가 수주는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보여요. 일단은 다른 나라, 유럽 연합 내의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 역학적인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단납기라던가 그리고 선진국형 나토 무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가성비 좋은 이런 무기들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또 수소 추출기 그리고 충전 디펜서 등 이런 쪽에 에코플랜트 관련된 인프라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3월부터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주목을 역시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로템 여러 가지 모멘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폴란드 추가 수주할 수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이 아바텍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섹터인데 이 아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시각 공정이 주 사업입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MLCC에 대해서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MLCC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기 주가 흐름도 좀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기사가 한 가지 나왔는데 삼성전기가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MLCC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아바텍 같은 경우도 이 MLCC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공급 증가와 뭐 추가 고객사 확보가 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900억 규모의 뭐 MLCC 신규 라인 증설도 됐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는데 뭐 북미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바텍이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MLCC 쪽과 디스플레이 쪽이 둘 다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MLCC 매출 상향이 기대되고 있는 아바텍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